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것은 정책입니다. 자, 일단 강의 노트는요, 68페이지로 갑니다. 68페이지. 자, 일단 이제 정책은 공부할 게 총 5개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이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꽤 많이 시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정책이 있고, 세 번째 보니까 뭐 있는가면요, 시장 실패. 그다음 네 번째 보니까 사회적 목표 중에서 특히 없는 분한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곧 그게 뭔가 하면 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세기초. 자, 일단 실제 우리 보통 정책은 매년 6개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뭔가 하면 공법. 공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묻는 거 하나. 두 번째, 항상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한 개입니다. 나머지 현재 보니 여기서 있죠? 여기서 무조건 4개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4개가. 기본 전제가. 자, 일단 그 중에 첫 번째 뭘 할 건가 하면 이걸 먼저 할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정책. 정책이란 말 뜻이 뭐예요? 정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관여한다. 왜 관여합니까? 응?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요.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게 뭐냐고, 이게 정책이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정책 같은 말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입니다.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 문제 꽤 많이 묻는데 어쨌든 이 질문이 뜨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걸 먼저 파악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잠시 오늘 문제 있죠?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니까 자, 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4번. 일단 제목만 쭉 볼게요. 자, 같은 문제야. 4번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 문제 7번. 정부시장 개입 필요성. 일단 제목을 먼저 쭉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정부시장 개입 근거. 9번 정부시장 개입 이유. 뒷장 갑니다. 자, 10장에 보니까 10번도 정부시장 개입. 그 다음에 11번도 같은 말이죠. 정부시장 개입. 12번도 뭐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13번도 뭐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예요. 요거 다 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문제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런 말 딱 나오죠. 그럼 뭘 먼저 파악해야 됩니까? 문제가 없으면 개입할 필요 없어요. 자, 다시 11번 문제 가보 11번. 자, 11번 문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문제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11번에 1번 키워드. 불안전 경쟁시장. 문제 있습니까? 있지. 그럼 개입해야 되지. 자, 2번. 공공재 외부 효과. 곧 이게 시장 실패예요. 문제 있는 거지. 자, 다시 11번에 3번. 토지가 잘못 이용되는 걸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 유도하기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죠. 그죠?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자, 4번은 좀 이따 보고 5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안전하더라도, 이 무슨 시장? 다시. 우리 지난주에 했어. 정보 비용과 관련된 건 뭐요? 할당입니까? 아니면 완전 불안전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보와 관련된 말은 무조건 완전 불안전 것으로 관련된 말이고, 초과임과 서로 관련된 말은 할당과 비할당이에요. 자, 일단 정보가 불안전한 설명되어 있죠. 이 말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 했습니까? 보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성을 달성한다. 이런 효율성 같은 말이 뭐지? 할당 비할당. 아니 할당 비할당 같은 말이 저 차이가 뭐예요? 할당과 비할당의 기준 뭐예요? 오케이. 초과인이 있냐면 요거 차이지. 그죠? 그러니까 뒤에 뭐라 했습니까? 효율성을 달성되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묻는 거지. 같은 말이 뭐예요?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 있습니까? 초과인 발생 안 하는데 문제 있냐고. 없잖아.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이 문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보통 문제 풀면 이제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틀린 집은 한 개도 없어. 다 맞는 집을 말은. 지문 자체는. 맞지만 앞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시험 칠 때 뭐라는가 하면요. 문제를 쭉 보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 다 맞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옳은 집이나 뭘 보는 거 앞에 있는 문제를 다시 보시라고. 안에 있는 내용이 틀린 거라고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문제하고 내용이 좀 다르게 설명되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거긴 5번 하자 없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맞잖아요. 분명히. 그죠? 말은 맞지만 실제 우리 앞에서 뭐 있습니까?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이유물 있죠? 이유 묻는 순간 이건 무조건 뭐 있으면 문제가 있어야 돼. 아무런 문제 없으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 문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어떤 처음 하던 지금 뭐 오랜 전에 공부하던 마찬가지예요. 요 말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걸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8번 문제. 8번. 계속 제가 문제를 풀어줄 목적은요. 유사한 걸 자꾸 보시면서 문제 푸는 요령을 빨리 하셔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8번 가보겠습니다. 예, 8번 보니까 나와 있는 뭐야? 정보시장 개입이지. 그죠? 일단 항상 생각할 때 뭐 생각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생각하라고. 자, 첫 번째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뭐나 있습니까? 하여간 문제 있는 거지, 이거. 비효율성이니까. 투기 문제 있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주거 문제 있잖아. 네 번째 뭐 있습니까? 기반시설 부족한 문제 있죠. 다섯 번째 개발 부담금 부과했어. 자, 다시. 앞에 뭐라 했어? 정보시장 개입 근거입니까?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문제가. 원인 물었지. 결과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 물었던 게 보니까 원인 자체를 물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5번에 뭐 있습니까? 해결책을 가지고 설명한 결과액은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패턴은 이겁니다. 무조건 제목상에 정부가 시장 개입되는 이 문구는 일단 문제가 있어야 된다. 하나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시 합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시키는 거예요. 맨 먼저 뭐가 있는가 하면 시장 실패를 갖다가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목표.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요거 묻습니다. 좋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어질 것인가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좀 이따 보겠지만 시장 실패와 관련된 예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많으면 이거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걸 딱 묻는 순간 틀린다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분명히 반대편에서. 그건 사회적 목표가 뭐예요? 없는 분한테 뭘 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에 대한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목표랑 다른 걸 보지 말고 소득이 낮은 분한테 어떤 걸 준다 쓰면 이건 사회적 목표예요. 즉 같은 말이 뭐냐? 이런 복지와 관련된 말은 전부 다 사회적 목표와 서로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물었을 때 이러한 예가 어디수가 포함되냐 물었을 때 단지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몽땅 다 어디 속에 포함된다? 시장 실패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9번 문제. 9번. 자, 9번에 1번. 자, 제목 갑니다. 정보시장 개입 필요성이죠? 제목이. 그거 생각해야 되지? 문제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어떤 문제 해결 목적이요? 사회적 목표. 2번은요? 시장 실패. 3번은요?
자, 물어볼게. 부동산 학에 대한 이념. 부동산 학에 대한 이념 들어봤죠? 뭐예요? 뭡니까? 자, 우리 맨 앞에 가자고. 자, 강의 노트, 요약집요. 맨 앞에 보니까 1페이지. 자, 요약집. 1페이지 보니까 깔끔하게 나 있습니다. 그죠? 딱 3개 나 있지, 그죠?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은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3개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요. 우리 다시 갑니다. 자, 문제 9번 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 현재 사회적 목표는 이거 아닙니까? 없는 분한테 뭐를 주는 건데, 한번 따져보자고. 소득이 낮은, 우리 뭐 있습니까? 우리 후진국이 있죠. 후진국은 보니까 주로 효율성을 강조합니까? 형평성 강조하겠습니까? 후진국. 형평성요? 그럼 다 줄게. 네? 어쨌든 걔들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진국은 주로 뭐예요? 분배에 대한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후진국 중 보통 뭐 있으면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선진국 형평성을 강조한다고. 이 말이 뭐냐? 비록 사회적 목표이지만 시대와 장소와 국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어떤 건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고 어떤 건 형평성을 강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거기 있는 3번이 그 말이에요. 비록 사회적 목표이지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묻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4번 갑니다. 자, 4번은 키워드가 뭐냐? 요거죠. 저소득층 시장 실패. 연관돼 있습니까? 키워드, 문제를 다 보는 거 아니에요. 키워드, 저소득층 시장 실패 요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지?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런 거 딱 내놓고 이거 같은 뭐 있습니까? 이 집안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자, 요 정리해볼게, 이제. 이 말입니다. 이 말 묻는 순간 문제가 있어야 된다. 먼저 파악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절대, 말이 안 되는 질문이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된 게 어느 집안 속에 포함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런 거만 하시면 안 돼요. 문제 풀 때. 다른 건 알 필요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5번은 이건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이죠. 그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시장 실패다. 즉, 다른 말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는 뭐 있습니까? 초과인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자, 14번 문제 갑니다. 14번. 14번. 자, 14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아닌 것이 없냈죠? 여기 보세요. 자, 요거 물었습니다. 틀린다. 어디서 나온다고? 사회적 목표요. 이 말 나와야 돼. 네, 거기서 문제 보니까 문제가 머리를 한 번 좀 털어서 냈는데, 얘는, 여보세요. 요걸 내지 않고 시장 실패 반대가 뭐냐? 시장 성공인 걸 시험 냈다고. 그러니까 원칙은, 이걸 내는 원칙인데, 예외 좀 뭐 있습니까? 시장 실패 반대 시장 성공인 걸 시험 냈다고요. 그러면, 잘 알지만 시장 실패와 시장 성공 차이점 뭐예요? 성공과 실패 차이점? 무조건. 그렇지. 요거. 초과인이 발생된 뭐예요? 실패.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공이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성공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3개 마시면 돼. 자, 이거 한 적 있죠? 모두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시장이 무슨 시장이지? 완전 경쟁이지. 모두가 모든 정보 다 알고 있을 때. 그죠?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은 절대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 이건 뭐 있습니까? 시장 성공이다. 다시. 그러면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금이 골고루 배분되겠지. 이게 무슨 시장이라고? 효율적 시장이지. 그죠? 따라서 효율적 시장은 절대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설럼과 빈민가는 시장 성공, 실패? 성공이죠. 그러니까 설럼과 빈민가. 따라서 우리 항상 시험 나면 여기 있는 요거 3개 중에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이래 보셔야 되지. 요걸 딱 묻는 순간, 우리 거기 있는 14번 묻는 순간 요게 답이 들어든지 여기 답이 와야 돼,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2개 외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 아까 했던 9번에 4번, 9번 문제 4번 있죠? 9번 문제 4번. 9번에 4번을 물었듯이 이걸 확대하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묻는 순간 이게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보니까요. 거기 뭐 있습니까? 14번 보니까 답 나 있죠? 그죠? 완전 경쟁 시장이 답이 되어진다. 그럼 결국은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장 실패에 대한 예를 다 볼 필요 없다는 게 말뜻이.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문제 풉니다. 이게 워낙 시험 많이 나오거든. 최근에. 자, 다시요. 앞에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부터요. 자, 4번 문제 4번 갑니다. 제목부터 확인하시고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은 한마디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국가가 관여한다. 이거요. 왜 관여할 것인가?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자, 4번 1번 갑니다. 키워드 뭐요? 키워드 최저 주거 기준이지.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낮은 저소득자한테 뭐 있습니까?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관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2번 가볼게요. 2번에 뭐 있습니까? 키워드 뭐요? 지역지구제. 여러분 지역지구는 공법사법. 공법 행정적이지. 그죠? 법적, 행정적.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지역지구제. 말뜻이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문제 있습니까? 읽어보시면 쭉 보시면서 키워드 가셔야 돼.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들 수 있는 불로소득.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 거기 개발이익 발생했죠? 이 문제 맞죠? 이걸 뭐 해소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킨다. 정부 개입했지. 그죠? 다섯 번째,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정부는 왜 개입합니까?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지. 자, 5번 갑니다. 5번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저기 있는 7번. 자, 7번 또 가볼게요. 7번 묻는 게 제목 보셔야 돼요. 주택시장에서 정부 개입했지? 왜 개입했습니까?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입했습니다. 그럼 주택 문제 있어야 돼. 자, 1번 가볼게요. 자, 1번 뭐가 있습니까? 질적 수준이 부족하다. 문제죠. 그죠? 2번 가볼게요. 자, 키워드 시장 실패 문제 맞죠? 그다음 세 번째 갑니다. 3번은 뭐요? 설럼과 빈민가 때문에 사회적 비용 유발된다. 문제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진입과 퇴가 자유로워. 민간 경제 맡기면 자유롭다고. 개입할 필요 있어?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그럼 얘가 답 아닙니까? 문제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 편차가 있대. 문제 있습니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 지문은 자주 묻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나오는 순간 뭘 생각하면 문제 있어야 된다. 이거 생각하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8번, 9번 했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갑니다. 10번도 제목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물었다죠. 자, 1번. 시장 실패 문제죠. 요거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하는데. 그죠? 2번 갑니다. 2번 핵심 뭐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에 개입한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3번 좀 있다 하고 4번 좀 있다 하고 5번 가볼게요. 중산층.
최저 주거 기준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 느낌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소득층이지. 저소득층한테는 최저 주거 기준 설정하는데 반대로 잠시 만약에 중산층이라는 제목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중산층은 국가 개입할 필요 없습니까? 다시 이거 하자고. 주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양이 부족합니까? 질이 부족합니까? 둘 다. 그건 소득이 낮은 분은 질, 양. 중산층은 질. 그래 가셔야 돼요. 문제 푼다면. 그럼 이렇게 해야죠. 중산층 이상에게는 주택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잡겠죠. 문제 푼다면. 그죠? 요렇게 이제 자꾸 구분시켜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 했죠? 그 다음에 12번 좀 이따 하고, 자, 13번도 지금은, 그냥 둡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가 한 문제예요. 요 문제가. 그러니까 정리하자고. 자, 첫 번째, 요 말 나누는 순간 뭘 생각한다? 자, 그럼 잠시 제가 하나 빠져먹은 게 있어요. 중요한 거.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했죠. 했는데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요. 현재 이 지역에 보면 주거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었어요.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재개발 한다고 국가가 개입했다고. 즉 재개발 한다고 국가가 발표한 땅값은 엄청 뛰죠. 더 심각한 문제 발생했지. 그죠? 이런 걸 말합니까? 여기에 다른 말로 정보 실패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문제 갑니다. 요 두 개. 지문 두 개 있어요. 다시. 자, 다시요. 문제, 이게 4번인가? 잠시, 아니. 11번에 4번. 11번에 4번과 13번에 1번 같이 묶어보고. 11번에 4번과 13번에 1번 같은 말이 이거.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말입니까? 11번에 4번 가보니까 나와 있는 말이 정보시장 개입은 정보 의도하지 않는 부정이 나타나는 등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예요? 정보 실패지. 같은 말이 뭐냐? 자, 13번 1번 가보자고. 정부가 시장 개입해보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 오히려 더 심각한 초과 인등이 발생되어진다. 같은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시험, 저 문제 거의 공부하실 때 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라, 항상. 자, 일단 여기까지. 이거 보시면 정리해볼게요, 이제. 여기 전부 한 세트지, 이게. 그죠? 전체 한 세트예요. 여기까지 딱 묶어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문제 있어야 된다. 정보 개입하는데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진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시장 실패 수정 아니면 사회적 목표인데 앞에 설명했듯이 어쨌든 소득이 낮은 분들 또는 복지에 대한 성격 나오죠. 나왔을 때만 이게 사회적 목표이고 그 외에 나머지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시장 실패 속에 포함된다. 아까 문제 푸는 요령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에서 개입을 해보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 이게 뭐라고? 정보 실패.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한다면. 자, 다시 이제 우리 요약집 갑니다. 자, 요약집의 68페이지. 68페이지. 자, 68페이지인데 먼저 요거 끝났습니다. 그죠? 요거 할 거 요거. 자, 정책이 뭐라고요? 국가에서 개입한다. 왜? 문제 있으니까. 현재 무슨 정책이죠? 토지 정책. 이 말은 토지와 관련된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제. 두 번째 토지 정책은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토지를 맡겼을 때 토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게 토지 정책이다. 그 첫 번째 가장 많이 묻는 거. 좋다. 국가 네가 개입할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개입할 것인가 이걸 뭐라냐? 정책에 대한 수단 또는 정책에 대한 방법이에요.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뭐 있냐? 국가가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되어서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직접 뭐요? 개입이지. 두 번째, 국가가 어떤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어떤 걸 하라 하지 마라. 즉 이런 이용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청면 지원함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식이 있어요. 이런 걸 다른 말로 간접 개입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얘는 철저하게 뭐만 하신가요?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거 마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직접 개입은 결국 국가가 직접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결국은 앞으로 있죠. 이런 공공이나 공영이란 말 뜻은 뭐예요? 공영개발, 공공개발. 네? 국가에서 개발한다는 거지. 전부 다 직접 이건. 또한 같이 그 외에 뭐 있습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구정. 또 토지비축제도. 이게 뭐죠? 토지은행제도죠. 자, 그 외에 보니까 특히 조심할 건 이런 겁니다. 수용이란지 또 뭐 있습니까? 매수 같은 거 있죠? 도시 재개발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직접 개입의 한 예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이용 규제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 이거지. 이 땅은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 주거 쓰지 마, 공장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뭐 있습니까? 이게 규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왔을 때 이런 겁니다. 어떤 걸 지정한다, 해제한다, 그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지구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인허가 같은 거 있지? 인허가, 그죠? 또 어떤 걸 규제한다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전부 다 규제입니다 이게. 하라 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죠? 그 외에 보니까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TDR이 뭐지? 개발권 양도제. 그 다음 PUD가 뭐지? PUD 처음 보는 거요? 응? 자, 이런 약자입니다. Unit Development. 번역하면 뭐 있습니까? 계획되어진 요 말이지. 유닛 단위별로 데벨로퍼먼트 개발이지. 연결하면 계획 단위 개발. 그래서 이것도 규제. 그래서 우리 깔끔하게 생각하자고. 자, 앞으로 영어 나오지. 전부 다 규제. 끝이야. 네. 자,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돈 관련된 말입니다. 아마 우리 거기 있는 요약집에 있겠지만요. 세제란지 금융지원 보조금 좀 돈이죠. 그죠? 이런 전부 다 간접 개입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우리 요약집 옆에 써놓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요거 두 개 차이가 뭐냐를 시험 내는 경우 있어. 직접 개입과 이용 규제에 대한 차이점을 가끔 묻습니다. 자, 잠시요. 직접 개입은 국가가 땅을 매입하는 거야. 소유권. 땅을 매입하는 국가가 소유권. 넘어가지. 규제는 원래 있는 주인이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거기 국가가 뭐 있습니까? 규제만 한단 말이야. 소유권 변동이 있어? 없지. 그래서 요 두 개 차이를 묶고는 무조건 소유권 변동 유무야.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 변동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소유권 변동 유무에 따른 분류예요. 자, 일단 요것까지만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면 돼. 자, 참고로 여기서 볼 게 뭐 한 개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 개발 방식 중에서 뭐 있습니까? 환지 방식도 있고 매수 방식도 있고 한 개 더? 수용. 그러면 자, 요 수용이란 말과 그 다음에 매수 방식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환지 방식이 있지.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수용이든 매수는 땅을 매입하는 거지. 자, 잘 알지만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뭐로 매입합니까? 무슨 가격으로? 그건 아셔야 돼. 철저히 공시가격으로 매입합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수용과 매수 방식은 수용은 강제 수용, 매수는 협의 매수지. 이럴 때 보니 권리 침해가 훨씬 더 큰 게 누구예요? 수용, 그 다음에 매수. 잠시. 자, 잠시. 여기 딱 나오지. 네?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항상 매수와 비교합니다. 기본 전제가. 거꾸로 뭐 있습니까? 환지 나오지. 얘는 무조건 앞에 누구하고? 매수하고 서로 비교한다고. 요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문제 봅니다. 자, 문제 갑니다. 어디를 가는가 하면은 문제 1번 갑니다.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그 문제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현행제도에서 한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거. 딱 3개, 3개. 이건 암기하시라고. 첫 번째, TDR. 두 번째, 택지. 소유상한제. 세 번째, 초과이득세. 즉 정확하면 토지 초과이득세입니다. 토지 초과이득세. 요 3개, 3개. 이 3개는 절대 한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못하는 거고, TDR은요. 이건 우리 과거에 1989년도죠. 토지 공개에서 나왔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지금 폐지시켰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에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건 묻고도 무조건 요거 3개 중에 한 개 답이야. 다른 건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1번 문제는 전혀 하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뭐 있습니까? 틀린 답이 뭐죠? TDR. 같은 말? 개발권 양도제. 자,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 자, 보세요. 그 말은 요거 3개 중에 어디서 뭘 묻는 거예요? 그 말이 뭐 묻는 거예요, 이게? 문제 2번. 직접 개입이지. 자, 1번 가볼게요. 1번 보니까 지구 지정 규제. 그죠? 2번. 부담금 돈이지. 간접. 3번 뭐 공영나있지. 직접. 4번 보니까 TDR, 영어나있지, 규제. 5번 뭐 있습니까? 세금, 돈이지, 간접. 자, 다시 문제 3번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입에 대한 수단이 모두 몇 개인가 물었습니다. 자, 가보자고. 첫 번째, 공공, 직접. 취득세, 돈, 간접. 종합부동산세, 돈, 간접. 수용, 직접, 그다음 개발부담금 돈이지, 간접, 공영, 직접, 그다음 공공, 직접. 대부분은요? 이건 간접이 될 수도 있고 규제될 수 있어. 규제가. 대부분은 몇 프로까지 해준다 규제니까 이건. 그래서 딱히 이건 시험 냈을 때 절대 답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참고로 있죠. 우리 TDR이 뭐지? 총부채 상환율이지. 아, 말려했어. DTI. 총부채 상환율인데 이런 건요.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뭐 있으면 이건 간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시험에 낼 수가 없다고 사실은. 자, 이렇게는 일반적인데 다시 가볼게요. 자, 4번에 5번 갑니다. 이제 이렇게 뭐 있습니까? 문제 지문상 한 개가 나올 수 있어. 한 개가. 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요건 바로 개입한 거지. 직접이고. 자, 또 갑니다.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D장 넘어가 볼까요? 자, D장에 아까 문제 풀다 말았었는데
12번에 없잖아. 11번 3번 아니고 13번에 3번. 오케이. 13번에 3번. 금융 지원. 간접이지 돈이니까. 자, 그럼 잠시 문제 풀어봤지만 단독으로 시험 낼 수 있지. 단독으로. 아니, 지문 안에서 시험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내용 자주 나는 시험입니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 요런 내용만. 자, 그리고 한 번 더. 자, 이제 어디 가신가 하면요. 예, 요 내용을 좀 정리하자고요. 예, 저기 있는 70페이지. 자, 요약집 70페이지. 요약집 70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토지 은행 또는 토지 뭐요? 비축제도. 네? 비축제도. 자, 일단 그 내용 보기 전에 먼저 이 컨트롤 먼저 봐보자고요. 자, 이거 보세요. 현재 원주시로 이용되는 땅이 요만큼 이용되고 있어요. 보면 외곽지역 현재 개발되지 않고 미개발된 땅이 미개발된 토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원주시가 도시화가 되면 점점 인구가 뭡니까? 유입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의 땅값은 올라가면 높은 지대를 줄 수 없는 사람들 뭐 있어요? 서서히 외곽 지역에 개발되지 않는 아주 싼 지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미리 계획되어진 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런 결과 어떤 현상이 있는가요? 이런 외곽 지역 보니까 어떤 지역은 주거, 공장, 상업 주거, 또 상업 공장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걸 뭐랍니까? 계획되어진 게 아니라 질서가 없는 거지. 무질서 뭐요? 무계획적인 개발 아닙니까?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을 뭐라 하지? 다른 말로 도시 스프롤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실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국가에서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미개발된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을 사전에 국가가 사전에 땅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관리하다가 나중에 뭐 있습니까? 필요할 때 개인 또는 국가한테 처분 또는 뭐 합니까? 임대 주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토지 비축, 토지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국가가 비축하고 있다는 말 뜻이. 자, 이런 건데 이제 대충 개념 파악됐죠? 이렇게 봤으면 이제 거기 있는 내용 보셔야 돼. 자, 토지은행지도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싼 값의 토지를 뭐 있습니까? 예, 대량으로 매입하죠.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잠시. 요 땅을 현재 보유한 게 국가가 보유한 겁니까? 이제 민간이 보유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공보유지, 그 말 대신 사적 보유란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돼. 오타네. 공공자유보유. 자산이 아니라. 공공자유보유 또는 뭐 있습니까? 임대보유 형태로 비축하다가, 네,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수요자에게 발견한 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거요. 자, 그 다음 2번. 장점 갑니다. 첫 번째. 1번.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이 땅 누구 거죠? 그러면 개인이 이 지역 개발할 수 있습니까? 이거 방지할 수 있지? 그죠? 따라서 그 말 뜻이 뭐냐? 1번 보니까 무질서,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 방할 수 있다. 그죠? 자, 두 번째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어떤 지역에 보니까 이 농지인데 이 지역이 도로가 들어선다라고 공시했어. 그 땅을 수용하겠대. 라고 하면 결국 그 땅 주인들 땅을 금방 팔겠습니까? 안 팔죠. 무조건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매입도 오랜 기간 걸릴 것이고 또 공사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땅을 미리 국가가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매입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이게 처분할 수 있지. 국가에게 바로 넘겨줄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니은번이 그 말이에요. 2번이. 국가가 필요할 때 아주 싸게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요거 국가가 땅을 매입했지. 매입할 때 뭐로 매입합니까? 공시가.
공시지가 매입해서 개발했어. 땅값 뛸 거 아니에요. 팔면 그거 남는 이익 누구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익이 자동 환수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압니까? 1번. 1번이 제일 큰 단점이야. 자, 보세요. 자, 제일 큰 단점. 이건 누가 매입합니까? 엄청난 매입비가 수반됩니다. 엄청나게. 막대한 매입이 수반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예, 거기 동그라미 3번 이 말입니다. 보세요. 사실은 이거, 이론상에 뭐 있으면 개인한테 처분 또는 임대 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익을 국가가 산단 말은 조만간 이익에 개발한다는 의미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 이럼 알고 있으면 요 옆에 땅을 사겠지. 사면 땅값. 따라서 투기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디 가시는가 하면요. 예, 앞에 보니까, 6번 문제, 6번 문제. 자, 6번 1번 갑니다.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의 보호하는 제도다. 맞죠?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토지 선매. 토지를 미리 사가지고 국가가 필요할 때 뭐 있습니까? 제때 아주 싸게 공급할 수 있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할 수 있죠. 네 번째, 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잠시만요. 지금 하고 있는 토지은행 제도는 매수, 환지, 수용 무슨 방식? 응? 무조건 얘는 매수 방식입니다. 그 매수 방식이면 이거 보세요. 요거 물었잖아. 그 얘하고 비교할 거 아니에요. 수용하고. 권리 침해가 더 심한 게. 그래서 거기 있는 5번 틀린 거라고. 됐죠? 자, 한 번 더. 자, 이 지문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시험 나올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뭐 있는가 하면 이런 형태로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30번인가? 요 문제 본 기억 있습니까? 일찍 오신 분 문제 풀면서? 어, 28번 아니고, 오케이. 34번. 자, 34번에 4번. 공공, 즉 토지 비축제도 같은 말이 토지은행제도입니다. 자, 봐보자고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맞는 거지? 그죠? 자, 일단 으로 보시고. 그 다음, 자,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뭐라 할 건가면 요거 할 거예요. 요 말을 갖다 정리해요, 말. 수용이란 말을 좀 정리할 거예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 다시 앞에 문제 3번.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계속 같이 풀어주는 게 지금. 이렇게 묶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이게. 자, 3번, 1번 가보겠습니다. 자, 토지 시장 실패, 토지 문제 있죠? 그죠? 아, 문제 5번, 1번. 토지 시장 실패면 토지 문제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개입했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맞는 거지? 자, 5번, 2번 갑니다. 요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 있죠. 나중에 가면 개발용 하면 다시 할 거예요, 제가. 자, 환제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하지? 얘하고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초기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수반되는데, 이런 환지는 뭐예요? 개발한 후에 원래 주인 토지 돌려주는 거지. 소유권 변동 없는 거지. 토지 매입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여기 있는 매수 방식은 토지 매입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 다시 보죠.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 재정적 지출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뭐 있습니까? 이용될 필요가 있더라. 관리가 하기 어렵다. 이건 뭐요? 매수지, 매수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공영개발 말 뜻이 뭐지? 국가에서 개발시킨다는 거지. 왜? 왜? 그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해결 못한다는 게 말 뜻이. 민간에서 어떤 문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규모 개발 같은 것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니까 되니까 민간이 개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있어? 국가에서 개발하겠다고 설명한 게 공영개발. 같은 맥락이 뭐냐? 그 밑에 우측에 5번. 그러니까 5번에 3번이나 5번에 5번 같은 말이에요. 같죠, 그죠? 거기 있는 투자 공공대 투자선 필요 없고 공공이라는 것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그죠? 민간에서 뭐 있습니까? 하기 힘든 걸 국가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자, 5번에 4번 할 거예요. 이 질문 시험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수용 방식은 자, 거기 토지 매입입니다. 오타.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수용이지. 제목이 누가 비교합니까? 매수하고. 그럼 수용은 강제 수용이지. 토지 수용할 때 뭐로 수용합니까? 공시지까지. 공시가격. 그러면 굉장히 싸게 매입할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 그 땅을 팔겠냐고. 갈등. 심하지. 거기 5번에 지금 현재. 거기는 4번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글자를 지금 틀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아시라고요. 그래서 자, 일단 거기 수용 방식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 다시 아까 제가 34번 문제가 풀었죠? 5번. 똑같은 거지. 내용 자체가. 이게 한 개 더 있는데, 어디에 있더라? 얘가 한 개 더 있는데, 나중에 보면서 하자고요. 어쨌든 하여튼 이 지문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수용이 나오던 강제 수용이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할 당시 뭐 있습니까? 공시지가를 매입한 결과 주민들의 갈등이 심하다는 것만 좀 아시면 또 권리 침해 굉장히 많이 침해를 당하는 게 뭐냐? 곧 이게 수용 방식이 이렇게 아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 이제.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자, 우리 보니까 요거부터 합니다. 요런 문제는 패턴 아셔야 돼. 나오는 순간 이거 생각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으면 개입할 필요 없는 거지. 근데 문제 거기 2개 있지. 그죠? 어떤 예가 저게 포함될까 물었을 때 요런 것만 기억하시고 요런 것만 사회적 목표고 나머지는 뭐예요? 시장 실패지. 근데 때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면 더 심각한 문제 발생하죠. 이게 뭐라고요? 정보 실패. 참고로 했죠. 이 질문 나오지. 반드시 맞는 질문 나옵니다. 틀린 질문 낼 수가 없어.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요. 요거 물었을 때 항상 요거 묻는 거죠.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마시면 돼. 이렇게. 그리고 토지 비축, 토지 은행 제도는 가볍게 뭐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미개발된 토지를 미리 싼 값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즉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국가나 개인입니다. 한테 임대 또는 처분한 제도가 뭐냐고 이게 토지 비축.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난개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불량성 방지할 수 있다. 또 국가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땅을 대줄 수 있다. 또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가장 큰 단점, 토지 매입이 엄청 든다. 투기 발생한 투기.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뭐 있습니까? 시장 실패 수정할게요.